방금 수업이 하나 끝났고 그 수업에 수강생분들이 이번에 호주로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기념품을 이렇게 사다 주셨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인데 이렇게 맡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은 이렇게 이게 100% 오일이기 때문에 코끝에 살짝 묻히면 계속 이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심신이 지치셨을 때 유칼립투스 오일 이렇게 사셔가지고 코끝에 발라보세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귀요미 코알라 인형까지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끝났고 집으로 넘어가서 머리도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서울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오늘 저녁에 통역이 있는데 그 행사가 코엑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날씨 탓일 수도 있는데 요즘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어떤 밥벌이의 수단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정말 선물을 주는 그런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선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선물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명을 통한 선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지지와 신뢰, 존경을 받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일로 그런 선물을 많이 받고 있어서 많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선순환이 정말 요즘은 마음에 드는 그런 일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멋진 분을 만날 계획이냐면은 나사에서 36년 동안 팀 빌딩과 그리고 인재 육성에 힘쓰신 호프만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명예퇴직을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은 호프만 박사님의 강연을 통역하는 일정으로 저녁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7시 시작이긴 한데 조금 일찍 현장에 가서 연사이신 호프만 박사님을 직접 뵙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리허설도 좀 해보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통역 의뢰를 받으면 보통 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스터디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당일날 현장에서 미리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리허설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리허설 때는 보통 뭘 하냐면은 연사가 말을 하면 통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사분이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한 문장씩 말해야 되냐, 문단씩 말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1분 말해야 되냐, 5분 말해야 되냐, 10분 넘게 말해도 되냐,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하실 거고, 그거를 이제 연사에 맞게 통역사는 조율을 해 나가면서 서로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연사와 합을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연사의 위치, 그리고 연사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통역사는 어디에 배치되어서 어떤 식으로 통역을 할지에 대한 현장 동선,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중분들이 100분 이상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순차 통역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동시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장비가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차로 가면은 이럴 때 통역사는 보통 연사와 같은 연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로 순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통역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세팅이 될 수는 있지만 뜨거. 어쨌든 살짝 부담스러운 세팅이 될 수는 있으나 통역사는 그런 많은 청중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연사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무대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역사를 준비하시면서 퍼블릭 스피치에 대한 좀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통역에는 동시도 있고 순차도 있고 위스퍼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가능한 모드로만 통역을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청중이 100명 이상의 현장에서 순차 통역을 마이크로 연단해서 해야 될 때에는 좀 대담함 그리고 좀 퍼블릭 스피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도 누구보다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막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건 아니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에 엄청 집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청중이 많다, 뭐 긴장된다 이런데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긴장을 안 해서 노련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통역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순간 집중을 엄청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을 좀 잊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세팅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 더 긴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 파트는 어디냐면은 강연이 끝나고 Q&A 시간입니다. Q&A는 이제 정말 각본 없이 어떤 질문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사가 정말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챌린징하게 세팅이 바뀌게 되면은 그 Q&A가 이제 미디어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처럼 하는 그런 Q&A 세팅이 정말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현장의 장비나 스텝 세팅이 충분히 잘 되어 있고 리허설이 많이 된 상황이라면은 이런 Q&A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는데 마이크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역사가 통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 누가 갖다 주시죠? 뭐 그런 이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에는 내가 통역해야 되는 연사, 뭐 나의 자리, 나의 장비 같은 거 체크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현장을 보는 눈, 그리고 주최 측과 좀 조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렁뚱땅 머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야수 같은데 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화장, 헤어 이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항상 제 손으로 이렇게 곰발로 하고 나가는데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제가 통역 기술을 연마할 때 헤어와 메이크업을 조금 배워둘 걸 그랬습니다. 이거 앞머리 이거 뽕 어떻게 띄울까요? 조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의 뿌리는 현장에 가서 통역을 하다 보면은 붙는가 달라붙는가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열을 가한 다음에 찬바람으로 식혔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식혀보겠습니다.
저의 부수선 머리를 잠재워줄 밤. 요것도 저희 수강생분이 미국에 출장 가셨다가 사다 주셨거든요. 근데 막 발 뒤꿈치도 바르고 머리도 바르고 입술도 바르고 만능입니다. 혹시 미국에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 합니다. 완성.